네, 3월 18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격주로 화요일에는 정치 구단주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눈이 내립니다. 날씨마저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대표님. 그래도요. 예. 봄은 옵니다. 그런가요? 안세영. 네. 배드민턴 세계 1등 탁 제패하는가 하면은 네. 또 외국에서도 교황님 건강이 좋아졌다는. 오늘 일면에 예. 이런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 봄은 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헌재의 결정입니다. 그렇습니다. 헌재가 이제 더 이상 숙고하지 말고 오는 21일 금요일까지는 꼭 윤석열 파면 네. 결정을 해주기를 간곡히 기도하면서 네.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들 기도하면서 삼보일배, 기도하면서 단식농성, 기도하면서 철야농성. 대학생들이 부산에서 올라와서 단식농성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광장에 오늘 아침에도 그 말씀 하셨던데 이 갈등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조선일보가 2주 전쯤에 발표한 보도인데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다. 개헌 비용은 더 들어간다. 이게요. 우리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당국대학교 부설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발표한 게 네. 박근혜 탄핵 갈등 비용이 1,740조다. 네. 그리고 비율이 49.5%, 즉 50%였어요. 그리고 이번에 계엄은 무려 78%예요. 네. 이렇기 때문에 훨씬 많단 말이에요. 74%. 73.7, 74%나 돼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비용을 만약에 아직 안 남았지만은 환산을 한다면 저는 2,000조 이상이 넘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사실 계엄 후에 예. 4분기 GDP가 6조 3천억이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20만 개가 폐업을 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다 갈등 비용, 경제적 손실, 혼란을 할 때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지금 현재 서민, 네. 골목 상권,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다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최상목 대행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예. 오직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소도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없어지면은 존재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를 국민의힘처럼 비난하고 뭐 없애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신속한 판결, 즉 최소한 네. 이번 금요일 21일까지는 박근혜 파면 선고를 해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다. 간곡히 다시 한번 네. 촉구하고 바랍니다. 근데 지금 갈등이 어느 정도냐면 해방 전국에나 들어봄직한 암살 얘기가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재명 대표 국회 안에서도 경호원들이 보호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던데 대표님도 권총 암살 제보를 받으셨다면서요? 글쎄요, 저도 이제 네. 뭐 저를 위협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 또 SNS를 보는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면 또 충동 범죄로 있을 수 있어서 저도 조심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밤에 낮에 네. 운동 나갈 때도 반드시 젊은 청년 한두 명하고 같이 예. 운동을 하는데 예. 저에게도 러시아제
권총을 707 부대에서 밀수해 가지고 네. 이재명 암살 그리고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네. 하고 이제 경고가 왔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재명 암살 그 기사가 떴길래 저도 이제 법사위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는 특히 제1야당의 당 대표이고 네. 과거 테러도 당해본 일도 있고 또 유력한 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경호를 강하게 해야죠. 그리고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외에서 무슨 행사할 때 유력 정치인들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야외에서 뭘 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이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위축되는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예. 광화문 집회 한두 번 나갔는데 잘 안 나가요. 나가면은 물론 아이돌처럼 엄청나게 네. 환영도 해주지만은 또 때때로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협박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된다. 만약 나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된다 하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이 전국에. 조심하고 있고 운동도 제가 하던 곳에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사회적 끝나야 갈등 손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자유롭고 평화롭게 모든 활동에 어떤 제약이 없어야 되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되면 진짜 오죽하면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에서 대한민국이 독재 국가로 가고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네. 너무 그 이카노미스트, 네. 영국 이카노미스트 부설 연구소에서도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국가다. 네. 세계 22위를 자랑했는데 10등급이 들어가지고 32등. 이제 민주국가 아니에요. 스웨덴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윤석열의 이 뻘짓 이걸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부담을 하고 있냐고요. 네. 그 무엇보다도 지금 보십시오. 북한에서 미사일 뻥뻥 쏘아대지. 심지어 뭐 잠수함 어쩌고 저쩌고. 미국은 우리를 민간 국가로 해버리고. 네. 미국은 또 관세 부과도 하지만은 한미 FTA도 다시 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이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최상목 대행. 최상목 대행이 트럼프하고 전화 한번 하냐고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분은 직을 유지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글쎄 저는요. 네. 그분이 예. 진짜 공부 잘하고 짱구라는 별명처럼 그런 참 수재형인데 나는 왜 그분이 그 모양인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좀 하시면 어떻겠어요? 뭐 하고 있는 건 전화 한번 하시죠. 네? 잘 알고 있겠죠. 아니 네. 나는 자 거부권 하더라도 예를 들면요. 네. 김건희 특검 거부권 한다. 김건희가 봐줬으니까 그러겠지 하지만은 명태균 특검을 왜 거부권 행사합니까?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무슨 상관이길래?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내란 특검 네.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자기가 네. 쪽지 받아가지고 A4용 쪽지 네. 받아가지고 F4 예. 에다 거기다 자기는 안 보고 내놨다 하지만은 계엄 지시서 받았죠. 피의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검은 나 조사 안 받으려고 거부권 행사했다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why 명태균? 네. 왜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요. 난 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내란 세력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지기 역할을 똑똑히 하면은 네. 거기서 존경이라도 받죠. 도둑질도 잘하면은 도둑놈 사이에서는 존경받는 거예요. 예.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그렇게 존경도 못 받으면서 뭐 존재감이 없잖아요. 예. 딱 존재감이 있는 것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에서 네. 임명하라는 인용 결정이 났는데도 헌법을 무시하고 네.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명태균 특검 같은 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다고 그분이 경제 전문가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졌냐고요. 지난 3년간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했으면 이 총체적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이제 대행까지 맡아가지고 네. 뻘짓하고 있는 거죠. 그 똑똑한 최상목 대행 짱구 최상목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 건지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으니 이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민감국가 지정 문제는 예. 보십시오. 동맹국가에서 미국이 우리를 유일하게 지정을 했어요. 네. 이걸 2달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외교부도 문제가 있지만은 국정원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네. 이게 모든 외교부 공무원이나 국정원 요원들이나 네. 혼란스러우면 공직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맡아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런 꼴 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국정원에 네. 외교부에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요구하면서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정부에서 네. 에너지부의 기술 문제 보호를 위해서 그랬다. 네. 이게 원전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어제 우리 민주당 네. 안보상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네. 우리가 회의를 해서 어제 그 성명서를 네.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민주당에서 9시 20분부터 예. 외통위, 예. 산자위, 정보위. 원전 문제가 예. 있기 때문에 정보위 예. 이 세 개 상임위원회가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갔는데 예. 저는 이 취재 편의점 때문에. 출연 때문에 못 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가장 큰 문제는 원자력 AI 네. 최고 기술 문제에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 위성락 의원, 네. 외통위원 겸 지금 현재 우리 안보상황점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네. 분이 어제 이제 그러한 것을 보고해서 성명서에 포함시켰지만은 과학자들, 네. 즉 원자력 관계자와 AI, 예. 인공지능 예. 이 관계자들이 미국에 1년에 2~3천 명씩이 상호 교류를 해서 하는데 큰일이네. 예. 이걸 민간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전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미국 갈 때요? 예. 아니 그 접촉을 위해서 접촉을 위해서. 예. 사전 허가를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에 기술적 문제도 제약될 것 아니냐. 와.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예, 당장 이거 우리 산업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그런데 지금 현재 최상목 대행은 예. 트럼프하고 전화 한마디 못하고 국방장관도 이번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다고 했다가 빼고 그렇죠. 패싱했습니다. 패싱하고 다른 동남아 네. 국가는 가지 않아요. 예. 이런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 주소가 어디에서 왔느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핵무장을 주장했고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미국에서 대학 강연을 네. 통해서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고 예. 1년이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예. 너무 무모한 얘기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신원식 현 안보실장 이 모든 분들이 핵을 보유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 기술력 능력이 있다. 네. 핵 잠재력 이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이러한 결과 계엄까지 가버리잖아요.
나라가 불안해지니까 미국이 잠정 국가로 지정을 했다 보는데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네. 우리나라 핵 무장론이 나와가지고 그 여파가 얼마나 컸었는가. 예. 그리고 심지어 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은 정권 붕괴까지 시켰다 하는 얘기가 회자되고 있잖아요. 야, 이건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으로는 야, 우리도 핵 갖자. 가지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국제 정세, 예. 특히 우리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가지고 네. 우리 안보를 지탱하는데 한미 군사 동맹을 깨야 핵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조금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면 신문만 보더라도 우리가 핵국가가 핵보유 국가가 됐을 때 한미동맹은 깨지는 거고 주한미군 철수도 당연히 되는 것이고 NPT 탈퇴를 통해서 그 경제 제재를 다 북한하고 똑같은 조치가 되는 건데 아니 무역 국가인 대한민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거냐? 너무 기초 상식을 배반하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만들어서 수출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굶어 없어요. 죽어요. 네. 그런데 이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그냥 감성적으로 핵 갖자. 왜 우리는 못 갔냐? 북한도 갔는데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앞서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잠재력 같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할 때 저는 과감하게 이건 아니다. 그 자체가 신주처럼 모시고 있는 한미 동맹이 깨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보수가 한미 동맹을 성경처럼 존중해야지. 네. 이걸 깨면서 기분으로 감성적으로 초등학생들처럼 에이 우리도 갖자. 이건 아니다. 네. 했는데 그게 현실로 나타났다. 네. 저는 더 각오하는요. 권성동 네.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친중이니까 그런다.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됐다. 네. 친중 반미 노선이 요인이다. 네.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분이 네. 중국 대사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권영세. 네. 네. 중국 대사하면서 반중하면서 했나요? 아 그런가? 반중하면서 중국 대사 할 수 있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네. 그리고요. 네. 저는 말씀드립니다마는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인수위원회 때 네. 미국 방문했습니다. 뭐 추진 단장으로. 네. 그때 박진 장관 그때는 아니어도 박진 의원이 추진 단장이 미국의 고위층을 만나 가지고 네. 민주당은 친중 친북 정권이고 반미 정권이다.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은 그 최고위층이 맞아요. 어느 때보다도 한미 동맹이 좋고 굳건하다. 아주 굳건하다. 예. 이런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래 가지고 소위 제 지인한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와 한국 국정원, 미국 CIA 등 동맹이 확실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분들 입에서는 한 번도 네. 민주당의 친중 친북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네. 이제 금년 초에 부임한 조셉 윤 네. 주한 미국 대리대사도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도된 포린 팔리시에 네.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즉 이재명은 실용적으로 네. 아무런 의심을 사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 그러니까 남 탓하는 거죠. 국민의힘 예.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면은 윤석열은 탄핵된다.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은 당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입만 벌리면은 민주당 네. 이재명을 비난하지만은 자기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포기했으니까 네. 정권 잡기는 포기했으니까 아 국민의힘 대선 포기한 겁니까? 저는 포기했다고 봐요. 아, 그렇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 네. 아니 지금 네. 윤석열 탄핵 반대는 하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은 대권도 아니고 당권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네. 구미로 쫓아가서 박정희 집회하고. 10대로 하자. 네. 탄핵 1호 네. 박정희 딸 박근혜한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네. 죽어서 산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네. 전두환 아들이 네. 반탄 연살이나 하고 네. 윤석열은 국민 누구도 생각했지 못했던 석방이 돼가지고 관저 정치를 하는데 거기에 다 네. 보수를 버리고 극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미 당권 생각을 하고 당권을 잡아서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 총선에서 의미 있는 진출을 하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건전한 보수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은 지금처럼 그렇게 극우 정치를 하면은 버림받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전에 그 닥쳐 있는 이 민감 국가 지정을 철회하도록 해야 되는데 오늘 언론 보도 보니까 이거 해제 쉽지가 않다. 그렇죠. 안 된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쨌든 지금 통상 압력 상당히 다음은 우리 차례다. 일본 그 관세 쌀 관세 700% 매긴 거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해라 등 해서 농산물 압박이 어마어마할 거다. 이거를 무슨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트럼프가 협상하려고 할 거다. 차기 정부랑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다고 봐야죠. 지금 일본의 이시바죠? 네. 이시바 총리가 예. 가서 네. 아부 외교를 다 하고 상당한 성과를 가져온 것 같지만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시바가 네, 이시바. 지지도가 26%예요. 네. 그래서 일본 총리가 바뀐다 하는 얘기가 이미 일본 언론에 26%면 30% 미만이면은 그렇죠. 네. 총리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참 특이합니다. 일본도 네. 아니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지구를 불안하게 만들고 윤석열은 우리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들지만은 그래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봄은 와요. 한세형도 있고 네. 교황님도 계시고 예. 봄은 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헌재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 저는 민간국가 문제 해결은 초당적으로 네. 여야가 협력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헌재가 신속한 결정을 해주면은 60일 이내에 예. 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새 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고 미국 정부와 접촉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은 우리 민족이 우리 국민이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토록 있기 때문에 헌재가 빨리 결정해 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은 그 국민의힘 특히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극우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물론 그런다 하더라도 여론 지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견고하게 빠르게 탄핵을 원하는 게 50%가 넘는 여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도만 보더라도 이것은 헌재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은 정보원이 많으시잖아요. 헌재 주변 어떤 정보가 좀 들리십니까? 헌재 꽉 막힌 것 같아요. 헌재에서. 뭐 저도 다 틀렸으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예. 하나하나 맞아야 되는데. 네. 그렇지만은 헌재는 8대0 만장일치로 파면을 하자.
오세훈 시장은 기각 둘 각하 하나라고 예측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요. 네. 명태균 씨한테 딱 걸려가지고 예.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 명태균에 걸려서 예.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별말을 다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든 만장일치를 위해서 굉장히 수기를 하고 있고 이번 대한민국 헌재의 판결문 네. 이 결정문은 세계적인 결정문이 되고 전 세계적인 결정문이 됩니다. 예. 우리나라 탄핵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헌법이 이렇게 파괴되면 탄핵하는 거다 하는 예. 일종의 탄핵 교과서가 되는 거예요. 세기적인 탄핵 교과서가 나온다. 세계적인, 예. 세계적인.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네. 그러한 기록에 헌법재판관 8분이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명예를 걸고 자기 의견서를 기록에 남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탄핵 인용하면 몇 명 죽이고 나도 분신하겠다. 이런 극우 유튜버들의 입장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것은 우리나라 치안이 네. 우리 경찰이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치안의 최고입니다. 네. 자 보십시오. 저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봤지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밤에 네. 안전한 나라가 혼자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서울,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극우적인 이 극우 인사들이 본래 그런 극단적 행동을 많이 합니다. 네. 일본도 테러가 다 극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암적인 얘기를 하지만은 이것은 치안으로 해결을 해야지 다른 네.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력을 믿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겠다. 그 경찰이 어제 김성훈 경호 차장에 대해서 4번째 구속영장 이제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검찰을 잘 봐야죠. 네. 저는요. 보십시오. 세상의 구속기를 여태까지 날짜로 계산했지 일자로 계산한 것은 이번 처음 아니에요? 시간 계산. 네, 예. 시간 계산. 예. 그런데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시간 계산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판사로서는 네. 그러한 것을 받아들였지만은 상급심 판결을 받아보아라. 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검찰에서는 당연히 즉시 항고를 해야 됩니다. 자, 검찰이 기소해 가지고 네. 형량이 부족하거나 무죄 판결되면은 검찰이 항소하잖아요. 그렇죠. 상고하잖아요. 이걸 포기하면은 검찰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박세환 특수본부장도 즉시 항고를 하자 네. 했는데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최종 보고만 받는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 지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통보도 안 해서 법적으로도 하자가 있어요. 예. 그런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시간 계산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내일 모레 법사위 나오라고 지금 통보가 됐는데 나오면은요. 심우정 총장. 예. 예. 심 총장. 당신은 만약에 집안에 상당하면은 네. 3일장, 5일장 한다고 부고를 쓸 거냐? 예. 72시간장, 120시간장으로 쓸 거냐?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네요. 모든 것은 이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돼. 모든 형사소송법 제법이 예. 뭐 10일간 구속한다 하면은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돼요. 240시간 구속해야 된다. 아니 근데 그 이튿날 바로 검찰에서 아니 그렇죠. 일로 해라고. 예. 시험에도 전부 날짜로 한다고 대검 또 그 다음 날 지시가 날짜로 계산해라. 예. 이건 뭐예요 도대체? 아, 참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야, 그런데 정말 김성훈 김성훈 경호차장은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호처 직원들을 뭐 직위 해제하고 네. 인사 조치한다. 이건 자기가 직권 남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 그러한 내란 우두머리, 내란 수개를 증거인멸하게 여러 가지로 돋보이는 김성훈 차장에 대해서 경찰에서 3번 영장 청구하니까 사실상 기각해 버렸잖아요. 법원에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4번째 했는데 만약에 또 검찰에서 그러한 나쁜 짓을 한다고 하면은 네. 검찰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검찰 스스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만천하에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번에 또 다른 지난 3번처럼 뻘짓하지 말고 네. 반드시 영장 청구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32분이고 기자회견도 네. 가셔야 되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답답한 빨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 진짜 이건 나라 큰일 납니다. 아. 나라 망하면은 헌법재판소도 없습니다. 이 손실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아무리 늦어도 이번 21일 금요일까지는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파면돼야 합니다. 네. 꼭 부탁합니다. 세순 박지원 세순이고 헌순이고 세순인 분이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네. 오늘 30분 동안 3차례 넘게 헌재에 간청을 하십니다. 헌법재판관들 보시고 정말 내가 예. 헌법재판관들 청문회 보수건 진보건 제가 얼마나 잘 도와줬어요. 예. 농담하면서 네. 다 통과시켜줬지. 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그 원망이 이번 주 넘기면 헌재로 가죠. 헌재로 갑니다. 예. 국민적 원망이 헌재로 갑니다. 예. 존경을 받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시기를 윤석열 파면 결정을 21일까지 해줌으로써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